네, 데이터 셔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령 리스트로 이러한 원소들을 갖고 있는 리스트가 있다고 할게요. 이때 우리가 이 리스트의 값들을 임의로 섞고 싶어요. 자, 어떤 경우에 임의로 섞고 싶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후에 딥러닝을 배워갈 텐데 수많은 입력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식하기 위한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 얼굴의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 이 이미지들의 순서와 관계없이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이미지들을 랜덤한 순서로 학습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미지를 임의의 순서로 섞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말고 단순히 숫자들에 대해서 셔플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후에는 이 숫자 값들만 이미지로 바뀌게 된다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단순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포문을 써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먼저 임의의 값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임포트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랜덤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을 거고요. 전체 반복 획수는 자, range len 이렇게 해주면 총 5번의 반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랜덤 라이브러리에서 랜덤 int를 가져올 거예요. 자, 이때 이 int는 0부터 ARR의 길이 마이너스 1까지가 되겠죠. 자, 이게 ARR에 남아있는 원소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원소의 인덱스고요. 이게 마지막 원소의 인덱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랜드 임의의 값을 인덱스라고 할게요. 임의의 값을 이렇게 구하고요. 그리고는 ARR의 해당 값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new array를 만들 겁니다. new array는 처음에는 비어 있을 거고요. 우리가 임의의 값을 뽑았으면은 이것을 new array에 append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del 해줘야 합니다. del ARR의 인덱스, 이 녀석을 삭제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new array를 출력해보면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섞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코드를 예를 들면 수업의 과제에서 이러한 코드를 하나 짜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여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본 목적은 이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라이브러리화를 해주면 좋은데, 자,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f new 말고 셔플이라고 하겠습니다. 셔플. 자, 섞어준다는 의미고요. ARR을 주었을 때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ARR에 대해서 이제 섞고 new array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ARR이라는 배열이 생겼을 때 new array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출력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매번 수행할 때마다 순서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까지 한 건 좋은데 이제 굳이 우리가 매번 이런 함수들을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러한 함수를 앞으로 100개, 200개는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직접 만들면 실제로 만들고 싶은 그 거대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셔플을 하기 위해서는 그 라이브러리의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numpy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만 몇 가지 모아봤습니다. 자, 우선은 이 numpy는 파이썬에서 수학과 관련된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배열 또는 우리가 텐서라고 하는 다차원의 배열을 다루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자, 우리가
단순히 파이썬에 존재하는 그 리스트 말고요, 이 numpy에서 취급해주는 리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파이썬에서 리스트와 거의 큰 차이는 없는데 좀 더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은 저희가 맨 앞에서 먼저 numpy를 np로 임포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해당 numpy에서 array라는 함수를 쓰고 그 안에 우리가 원하는 파이썬 형태의 리스트를 주면 우리는 numpy에서의 리스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해주면 실제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결과만을 출력해보면 파이썬의 리스트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이 녀석의 타입은 단순한 리스트가 아니라 numpy의 리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생성하는 방법은 numpy array에 파이썬 리스트 형태를 주면 그 모양 그대로 numpy array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 두 번째 방법은 이번엔 랜덤인데요. 자, 우리가 numpy의 랜덤의 랜드 함수에 2,3,4를 주면 이러한 쉐입을 갖는 배열을 만들어주고요. 또 각각의 값들은 0부터 1 사이의 랜덤한 값으로 채워집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녀석이 그것인데요. 자, 보시면 처음에 2차원이고요. 그 내부에서는 3차원, 그리고 그 안에서는 또 4차원. 그래서 마치 차원의 쉐이프가 2,3,4에 해당하는 거고요. 또 그 안에 있는 값들은 보면은 모두 0부터 1 사이의 값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리스트를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파이썬 리스트에서는 제공하지 않지만 제가 numpy의 리스트는 같은 리스트 형태를 취하더라도 독특한 기능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인덱싱을 다시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1, 2, 3을 갖는 numpy에서 취급되는 array를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지금부터는 그냥 리스트 또는 array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 2, 3을 갖는 array인데 이 녀석에게 자, 리스트에 대괄호를 치면 보통 우리가 슬라이싱을 하거나 인덱싱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슬라이싱도 아니고 단순한 인덱스 값도 아니고 새로운 리스트를 넣어줬을 때 이 값들이 각각 고유한 고유한 인덱스에 해당한다면 이 순서대로 값을 바꿔줍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원래는 1, 2, 3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0번째 인덱스, 두 번째 값은 인덱스가 2인 값, 세 번째 값은 인덱스가 1인 값. 즉, 이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인덱스로 사용해서 다시 한번 순서를 재배치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할 수 있고요. 이때 이 녀석이 파이썬의 리스트라면 이 녀석은 numpy의 리스트라고 했습니다. 자, 당연히 numpy의 리스트를 넣어줘도 똑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그래서 numpy의 array는 이렇게 reindexing이 가능하고요. 자, 또 하나의 기능은 arrange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0부터 10보다 작은 값까지 쭉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냥 파이썬의 range와 같은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셔플인데요. 우리가 맨 처음에 만들었던 기능이 이미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셔플은 사실 마구잡이로 섞는 거잖아요. 그래서 numpy의 랜덤 라이브러리, 랜덤 폴더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0부터 9까지 10개짜리의 리스트를, 원소가 10개인 리스트를 일단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을 numpy의 랜덤 셔플에 넣어주면 그 결과는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섞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섞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numpy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취급해주는 array와 그 녀석을 이용해서 셔플하는 방법까지, 셔플이라는 라이브러리 함수까지 공부해 봤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딥러닝에서 이 녀석들을 적용할 때, 딥러닝에서 셔플을 할 때는 두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셔플해 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지 A, 자, 이미지 A, B, C 라는 게 있을 거고요.
또 각각에 대해서 이제 대응되는 레이블들이 있겠죠. 자, 당연히 A 이미지는 A라고 분류를 해야 되고요. B 이미지는 B라고 분류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을 랜덤으로 섞을 때 이 쌍을 유지한 상태로 섞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배열은 X와 Y라는 두 가지인데, 자, 이 녀석이 X죠. 이 녀석이 X고요. 이 녀석은 레이블에 해당하는 Y입니다. 그래서 X와 Y의 쌍을 유지한 상태에서 섞어줘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배열을 동일하게 셔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먼저 함수 정의를 해볼게요. 자, X와 Y라는 어레이가 들어올 거고요. 자, 적어도 이 두 녀석의 길이는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X의 길이를 한번 써볼게요. 자, 랭스는 이럴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numPy의 랜덤 어레인지에 있었죠. 어레인지에 이 랭스를 줍니다. 자, 그러면 0부터 인덱스가 쭈루룩 생길 거고요. 자, 이 녀석을 우리가 new index라고 할게요. new indexing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앞에서 배운 것 그대로 셔플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X와 Y가 그냥 리스트가 아니라 numPy의 어레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X와 Y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new indexing을 넣어줘서 다시 한번 만들어줄 수 있겠죠. Y에도 똑같이 적용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리턴해 준다면 X라는 어레이와 Y라는 어레이가 동일한 new indexing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new index로 이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X라는 녀석은 numPy의 어레이 1,1, 2,2, 3,3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네, 2차원 배열인 거죠. 그리고 Y는 1, 2, 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1,1이 1에 연결되고요. 2,2가 2와 짝을 이루고 3,3도 이제 3이랑 쌍을 이루는 거죠. 자, 이때 이 녀석을 이게 Y가 되겠죠. 이 녀석을 여기 이름을 줘야겠죠. 셔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셔플이라는 함수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new x와 new y로 닫아볼게요. 그리고 print new x print new y.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어떻게 되었나요? 자, 3,3이 첫 번째로 올 때 y 또한 3이 맨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1,1이 두 번째로 올 때 1이 두 번째로 왔고요. 2,2가 세 번째로 갈 때 2가 세 번째로 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두 개의 배열을 동일한 순서로 리인덱싱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취지대로 우리가 어떤 귀차니즘 때문에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시작했잖아요. 직접 만들기가 귀찮으니까. 예를 들면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리인덱싱을 하거나 셔플을 하는 것들을 일일이 직접 만들어줘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간단하게 함수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조차도 이제 누군가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딥러닝 라이브러리로 scikit-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utils라는 항목에 뭐가 있냐면 셔플이라는 함수가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을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자, 잠깐 초기화를 하고요. 얘를 이렇게 가져와야겠죠. 자, 라이브러리는 자, numpy를 다시 임포트 해주고 scikit-learn도 임포트 해주고 x와 y를 만들어서
이때 이 셔플은 여기에 셔플이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이 함수에 대한 정보는 사라졌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엔터를 쳐주면 네, 오타가 있었네요. 여기 셔플 자 해주면 어떤가요? 동일한 결과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쵸? 자, 3,3, 3, 1,1, 1.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함수조차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강좌에서는 이러한 기능들을 계속해서 배워갈 거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녹여내서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고 학습하는 그러한 과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